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 와인의 꽃말이 뭔지 알아요? 잔을 기울이며 후배가 조용히 웃었다. 와인을 입에 머금은 채 선배는 고개를 갸웃했다. 와인은 꽃이 아니잖아? 후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흔들었다. 와인은 유부도 유혹하는 꽃이에요. 순간적으로 공기가 달라졌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잔잔한 음악, 적당한 조명의 따뜻한 불빛, 와인 글라스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흐르는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선배는 순간 말을 잃었다. 농담이야. 후배가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선배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괜히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농담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그녀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괴고는 선배를 빤히 바라봤다. 근데 선배,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서. 그럼 선배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건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들었고 후배는 그런 선배를 바라보며 와인을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조명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 좋은 바에서 와인 한잔 하자는 후배의 제안도 선배는 그저 가벼운 술자리 정도로 생각했다. 후배는 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유명했다. 업무적인 태도도 완벽했으며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유독 선배 앞에서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왔고 사소한 말에도 의미를 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이 단순한 친밀함인지 그 이상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쯤 후배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거리감을 유지하던 그녀가 회식 자리 이후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는 이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와인 한 잔, 가벼운 농담, 살짝 다가오는 거리,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선배, 요즘 집에 일찍 들어가요? 가끔은 늦지. 아내분은 뭐라 안 해요? 뭐, 일이 많으니까. 후배는 그의 대답에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돌렸다. 그렇군요. 일 때문에 늦는 거면 오늘도 괜찮겠네요.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후배와 더 깊이 빠져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그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온 말장난일까?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유혹하는 걸까? 와인이 한 모금 더 넘어갔다. 후배는 테이블에 팔을 기대며 살짝 몸을 기울였다. 선배는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미없어 보여? 아니요. 그냥 한 가지 선택만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배는 와인을 입에 물었고 천천히 삼켰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저 후배를 바래다 주는 정도였다.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후배의 작은 미소로 이어졌다. 차 한 잔만 하고 갈래요? 그리고 차 한 잔이 와인 한 잔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머릿속에서 수없이 자신을 설득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오늘만. 이건 실수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배, 정말 내일이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후배가 그렇게 묻던 순간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후배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엔 우연처럼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퇴근 후 그녀를 찾아갔다. 오늘도 야근이야.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에게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 업무적인 태도는 변함없었고 둘 사이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퇴근 후 그들은 다시 만나 와인을 마셨다. 그의 셔츠가 그녀의 옷장에 걸리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양말 한 켤레, 셔츠 한 벌, 그리고 결국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가 후배와 있는 것이 더 편해지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하는 말보다
그녀와 나누는 대화가 더 솔직해졌다. 그는 점점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선배, 오늘도 야근이에요? 후배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선배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내와의 대화창이 떠 있었다. 오늘 늦어? 짧고 담백한 질문. 선배는 빠르게 답장을 쳤다. 응, 일이 좀 많아. 후배는 선배의 반응을 보고 피식 웃었다. 그럼 오늘도 제 집에서 야근할래요? 그녀의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선배는 이제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가야 할 것 같은데 안 가도 돼요. 대신 보고 싶으면 와요. 그녀의 한마디는 너무나도 가볍고 당연하게 들렸지만 선배는 이미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선배는 다시 후배의 집에 갔다. 이제는 익숙해진 길이었다. 회사에서 퇴근한 후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몇 번의 만남이 반복된 후 그들은 굳이 약속을 정할 필요도 없었다. 후배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어줬고 선배는 여기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와인 대신 맥주 마실래요? 내가 주는 거면 뭐든 상관없어. 그는 넥타이를 풀면서 소파에 앉았다. 후배는 자연스럽게 냉장고에서 캔맥주 2개를 꺼내어 건넸다. 툭 가볍게 열린 캔의 소리와 함께 그녀가 물었다. 선배, 집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바쁘다고 했지. 아내분은 안 의심해요? 선배는 짧게 웃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너는 의심해 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가끔 궁금하긴 해요. 선배는 저랑 있을 때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어요?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질문에 답을 망설였다기보다 그런 감정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았다.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좀 드는 것 같네. 후배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 오늘은 못 자고 가겠네요. 그럴 리가. 그는 후배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는 이곳이 더 편하다고 느꼈다. 아내가 있는 집보다 후배가 있는 이 공간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는 양말 한 켤레를 두고 갔고 다음엔 셔츠 한 벌을 걸어두었다. 어느 순간 화장실에 그의 면도기까지 놓여 있었다. 선배, 이건 진짜 우리 집이 된 것 같아요. 후배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실감났다. 회사에서는 서로에게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했다. 후배는 회사에서도 여전히 밝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으며 선배에게도 업무적으로만 대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다. 내일 몇 시에 출근해요? 아침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야 해. 그럼 내가 깨워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선배는 몇 번이고 그녀의 집에서 일어나 출근했다. 그날도 후배의 집에서 늦은 밤을 보낸 후 선배는 집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벽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후배는 그런 그의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히 물었다. 오늘도 안 가면 안 돼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후배가 그의 손을 잡고 가볍게 당겼다. 그냥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요. 그는 그 말에 망설임 없이 남기로 했다. 몇 달 동안 이 생활은 반복되었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는 늦는다고 말한 후 후배의 집으로 향하는 일상. 주말에도 아내에게는 출장을 핑계로 대고 후배와 함께 보냈다. 선배, 주말에도 나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너 보고 싶었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후배는 갑자기 가볍게 웃었다. 정말요? 진심인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사실 이 관계는 언제든 끝낼 수 있었다. 아내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관리했고 회사에서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점점 후배를 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후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선배, 나 이제 가끔 무서워요. 뭐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후배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나는 선배가 여기에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아내와 후배,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후배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선배, 오늘도 야근이에요? 후배는 익숙한 듯이 물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고 옆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나랑 술 한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는 잠시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후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장난기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참만 하자.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날 밤도 역시 그녀의 집에서 끝이 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엔 회식 후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만남이 이제는 퇴근 후 당연한 루틴이 되었다. 내일도 올 거죠? 그녀는 묻지 않았다. 마치 확인하는 듯한 말이었다. 그도 대답할 필요 없이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집보다 후배의 집이 더 편해졌다. 후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셔츠가 후배의 옷장에 걸려 있는 걸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거 내가 걸어둔 거야? 응, 구겨질까 봐. 근데 왜요? 이제 여기가 선배 옷장 아닌가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농담 같았지만 그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집에서 입을 옷을 찾는 시간보다 후배의 집에서 셔츠를 꺼내 입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오늘도 야근이야. 아내에게 보내는 문자는 항상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걸지도 몰랐다. 집에 돌아가면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후배의 집에서는 달랐다. 선배, 내일 뭐 먹을래요? 내일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안 올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후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와인을 한 잔 따랐다. 내일도 올 거면서 왜 그래요? 그는 와인을 입에 머금었다. 아내와의 생활은 점점 공허해졌다. 대화는 짧아졌고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나누는 말들이었다. 일 많아? 응. 바빠. 몸은 괜찮아? 괜찮아. 그게 전부였다. 후배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선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냥 좀 지쳐서. 그럼 더 쉬고 가요. 그녀는 그에게 기대며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손을 잡았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어느 날 후배가 물었다. 선배, 나랑 있으면 좋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나는 좋아요. 그날 이후 그는 집에 가는 횟수가 더 줄어들었다. 후배의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이제 후배의 집에서 출근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날 후배는 아침을 준비하다가 문득 물었다. 선배, 이제 완전히 여기서 살래요? 그는 커피를 마시던 손을 멈췄다. 농담이에요. 부담 갖지 마요.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반응을 신경 쓰고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후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더는 집에 가지 않을지도 몰라.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선배, 오늘은 바람 쐬러 갈래요? 후배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냈을 때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퇴근 후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게 당연한 루틴이 된 지 오래였다. 매일 같은 와인, 같은 소파, 같은 공간. 하지만 후배는 오늘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듯 설레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가고 싶은데? 그냥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이요. 답답하지 않아요. 요즘? 그는 순간 당황했다. 후배의 집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후배는 점점 이 관계를 더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바닷가로 향했다. 차 안에서 후배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선배, 우리 처음 이렇게 멀리 나왔죠? 그러네. 좋아요. 뭔가 특별한 느낌. 이렇게까지 멀리 나와도 괜찮아? 선배랑 있으니까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핸들만 잡았다.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도착하자 구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그녀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며 뒤돌아보았다. 선배, 나중에 여기서 같이 살까요? 무슨 소리야. 그냥 해본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더 뜨거운 밤을 보냈다. 구배는 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골랐고 그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이제 선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잠결처럼 들렸지만 그는 선명하게 알아들었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고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선배와 후배로 완벽한 연기를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구배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다. 선배, 주말에도 나랑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요? 또 집에 가야 해요? 당연하지. 내가 거기 남편이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마셨다. 그는 아내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 후배와의 관계가 깊어졌지만 그는 결국 가정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배에게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밀었다. 선배, 나 가끔 불안해요. 뭐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게 다 깨질 것 같아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그에게 작은 키링을 건넸다. 이거 뭐야? 집 열쇠요. 그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다. 이제 선배가 여기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해서. 이건 좀 거절할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었다. 그냥 내 바람이에요.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열쇠를 손에 쥔 채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무심히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후배의 집에서 잠을 잤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선배, 이제 나한테 와줘요.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선배, 저 오늘 좀 이기적이어도 돼요? 후배가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쥐면서 장난스럽게 웃었다. 선배는 그녀의 손길이 익숙하면서도 아직도 가끔은 움찔하게 되는 자신을 느꼈다. 내가 언제 이기적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사뭇 진지했다. 그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뭘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우리 둘만. 핸드폰도 꺼두고 다른 세상은 없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후배는 그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는 그가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서로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렇게 그날은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늦은 아침까지 침대에서 시간을 보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후배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점심이 되자 후배가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그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마치 부부처럼. 선배,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눈빛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이런 모습이 익숙해지는 게 무섭기도 하고. 왜 무서워요? 너랑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와인을 마셨다. 후배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분위기였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거실에서 그녀는 와인잔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선배, 나한테 거짓말할 거예요? 그는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어떤 거짓말? 이 관계가 오래 갈 거라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저한테서 떠날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직 그런 생각 안 했어. 거짓말. 선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걸.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마셨다. 근데 선배,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선배는 나한테 미안해요? 아니면 아내한테 미안해요? 그는 다시 침묵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난 선배가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왜? 그런 감정 가지고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곱씹었다. 후배는 그에게 유혹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걸. 그녀는 애원하지 않았다. 다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후배의 집은 익숙했지만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곳이 편안한 걸까? 그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후배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돌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집에 돌아왔다고 느껴야 하는 남자였다. 다음 날 아침 후배는 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가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했다. 이제는 내 앞에서 출근 준비하는 것도 자연스럽네요. 그는 넥타이를 다 매고 그녀를 바라봤다. 나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럼 이게 사실상 우리가 같이 사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지. 근데 선배, 이건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는 알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후배를 떠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선배, 오늘도 출근 전에 커피 한 잔 마실래요? 후배는 익숙하게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아직 출근 준비를 마치지 않은 채 와이셔츠, 소매를 접고 있는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시간 되면 이제는 출근 전에 커피 마시는 것도 우리 일상이 됐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커피잔을 건넸다. 그는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후배의 집에서 아침을 맞이한 지도 벌써 몇 주째. 그는 집보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서 아내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선배, 혹시 요즘 아내분한테 연락 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그냥 늦냐고 묻는 정도지. 그냥 늦냐고만요? 응, 다른 건 묻지 않아. 신기하네요. 후배는 그의 반응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아내분은 정말 아무 의심도 안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 그냥 내가 바쁘다고 믿는 걸지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만졌다. 선배, 오늘 넥타이 잘 어울려요. 그는 짧게 웃었다. 내가 골라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저녁엔 다시 여기로 와요. 그녀는 마치 당연한 듯 말했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의 시간이 점점 길게 느껴졌다. 후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시간마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후배는 회사에서는 여전히 업무적으로만 대했다.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짧은 미소를 짓거나 퇴근 후의 시간을 약속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익숙한 습관처럼 휴대폰을 열었다. 아내와의 메시지는 여전히 단순했다. 오늘도 늦어? 응. 일이 좀 많아. 그녀는 그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오후가 지나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후배가 그의 책상 옆을 지나가면서 작은 쪽지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뭘 먹을까요? 그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답장을 보냈다.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퇴근 후 그는 다시 후배의 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변함없는 길이었다. 마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익숙한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었다. 왔어요? 후배는 이미 요리를 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도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했어. 뭔데? 해물 파스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선배랑 같이 먹으려고. 그는 후배의 말에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와인잔을 들었다. 선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뭐가? 이렇게 함께 저녁 먹고 같이 살고 선배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는 한순간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담담하게 말했다. 같이 사는 거지. 그녀는 피식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이건 불륜이 아니고 그냥 연애인 거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선배, 이제 여기 완전히 남아줄 생각 없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아내분은 선배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할까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럼 이제 정리해야죠. 정리? 이제 선배가 선택할 때가 된 거예요. 그는 와인을 마시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해요. 선배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녀는 그에게 모든 걸 내던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히 무게가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후배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후배의 품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선배, 요즘 생각이 많아 보여요. 후배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꿰고 그를 바라봤다. 평소와 같이 와인을 마시며 저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날따라 말수가 줄어 있었다. 그래 보여? 네, 무슨 생각해요?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돌렸다. 잔 속에서 붉은 액체가 조명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 중이야. 앞으로요? 그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 후배는 그의 말을 가만히 곱씹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선배도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그를 바라봤다. 아내분한테 미안해요? 아니, 그럼요. 너한테 미안해. 후배는 순간 움찔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왜요? 너한테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녀는 긴장한 듯 와인잔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확실하게 해주는 게 뭔데요?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아내와 이혼하고 너랑 완전히 같이 사는 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그녀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그게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선배는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걸 원해요? 그것도 모르겠어. 솔직하네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요, 선배, 사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선배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는 끝이 난다는 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선택할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선배는 어떤 답을 선택할 거예요?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돌아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누웠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후배에게 확신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후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다. 선배, 오늘은 술 말고 차 마실래요? 후배는 주방에서 잔을 꺼내면서 말했다. 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에서 와인이나 위스키가 아닌 차를 마시는 건 처음이었다. 웬일이야? 그냥 오늘은 정신 맑게 유지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차를 내리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차분했기 때문이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후배가 내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 향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더 깊이 다가왔다. 선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는 잔을 손에 쥔 채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결정? 우리 관계요. 그녀는 담담했다. 감정을 억누른 듯한 표정이었다. 선배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아내, 그녀도 그의 화면을 보고 있었다. 받아요. 그는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회사 근처야. 오늘도 늦어? 응,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 알겠어. 내일 아침에 보자.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후배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요. 선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기다리는 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확실해. 근데 왜 결정을 못 내리는데요? 너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순간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쓴웃음에 가까웠다. 그럼 선배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좋아했어. 그럼 이제는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렇군요. 이제야 솔직해지네요. 그게 아니에요. 선배.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제 알겠어요. 선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저를 선택한 적 없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선배는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요. 아내한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밤까지만 있으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아니면 선배는 끝까지 나한테서 못 떠날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요. 선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그를 바라봤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럴 일 없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이제 선배 없는 게 익숙해져야죠. 그녀의 손이 문을 닫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한참 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다. 후배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동안 이곳이 자신의 또 다른 집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 40분.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곧바로 움직이지 못했다. 습관처럼 후배의 집을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아마도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와인을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더 이상 와인 같은 건 필요 없을지도 몰랐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핸들을 잡았다. 이제는 정말 가야 했다. 차를 도로로 몰았다. 목적지는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유일하게 돌아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다. 집. 그곳은 오랜 시간 그가 외면했던 장소였다. 아내에게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늦는다고, 바쁘다고, 프로젝트가 많다고. 그리고 매번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더라도 굳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내일 아침에 보자.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였다.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다. 건물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엔진을 끄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랜만에 이곳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는 이미 자고 있는 듯했다.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다.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너무 조용했다. 이 집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낯설었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왔어?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가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의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빛났다. 안 자고 있었어? 기다렸어. 그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녀는 부엌 테이블로 걸어와 앉았다. 그는 따라가 마주 앉았다. 무슨 얘기? 그냥 우리 얘기. 그녀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요즘 많이 바빴지?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집에 안 왔던 거야? 그는 숨을 삼켰다. 회사 일이 많아서. 정말 회사에서만 보낸 거야?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다그치는 것도 아니었고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할까? 어디까지 알고 있어? 그는 결국 물었다. 아내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그의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그럼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여보, 그녀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내의 손길이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그의 손을 놓았다. 아마도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란 걸 알겠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 그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이혼하자는 거야? 응.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붙잡고 싶지 않아. 이제 나도 내 삶을 찾고 싶어.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차분한 이별이 가능할 줄은 몰랐다. 후회하지 않아? 후회.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건 당신이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는 말문이 막혔다. 이혼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혼하자.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가 공기 중에 가라앉았다. 그는 그 말을 되새기며 손끝을 문질렀다. 어쩐지 손이 차가웠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담담했고 그는 아직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언제부터 생각한 거야?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내는 미소도 없이 그를 바라봤다. 오래전부터.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이 직접 말할 줄 알았으니까.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난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 나는 됐어. 그녀는 단호했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그녀는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전화도 짧아지고 표정도 변했어. 난 그걸 모른 척했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됐잖아. 그는 시선을 피했다. 내가 더는 바보처럼 보이진 않았으면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찻잔을 꺼내 따뜻한 물을 따랐다. 그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뭐가 남았어?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우린 끝났어. 여보.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담담했다. 그게 더 두려웠다. 이제 정리하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혼 서류 준비할게. 당신은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해.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고마웠어. 그녀는 미소를 짓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떠나야 할 곳을 떠올렸다. 그는 차를 멈추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후배의 집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 이제 갈 곳은 여기가 전부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후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그녀는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 감춰진 긴장감을 그는 알아챘다. 응,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짐은 이게 다예요?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 그렇구나. 후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진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죠?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이제야 내 것이 되었지만 정말 확실한 걸까? 라고 묻는 듯 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을까? 그는 아내와 완전히 정리했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일도, 그 관계를 붙잡을 일도 없었다. 후배와 함께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방 한쪽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후배는 그 앞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선배, 이제 행복할 거죠? 그는 그녀의 말에 순간 머뭇거렸다. 당연하지. 그렇게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후배는 기쁜 듯이 웃었지만 그녀 역시 완벽히 안심하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관계가 원래부터 결코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며칠 후 그는 후배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그녀와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같이 식사를 했다.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아니 이제는 부부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는 오히려 점점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후배는 그에게 더없이 헌신적이었다. 아침에는 먼저 일어나 그를 깨웠고 저녁이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점점 그를 숨막히게 했다. 선배,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어느 날 저녁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그의 눈을 바라봤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후회해요?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선배, 저 이제 선배가 또 떠날까봐 무서워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배는 제 옆에 있어야 하는데 가끔은 아닌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떠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대답이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점점 변해갔다. 초반에는 그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안도감에 후배는 밝았다. 하지만 그가 점점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일수록 그녀도 변해갔다. 선배, 우리 관계는 영원할까요? 어느 날 후배가 갑자기 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 대답 안 해요? 그냥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서. 거짓말. 그녀는 피식 웃었다. 선배, 이제 저한테 거짓말 못해요. 제가 다 알거든요. 그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나 이제 더는 혼자서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무리 선배를 사랑해도 선배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어떻게 계속 이걸 유지해요? 그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목이 메었다. 선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한테 확신을 못 주고 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러면 이 관계도 여기까지네요. 그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나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다. 그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게 최선이야? 선배가 먼저 결정한 거예요. 저는 단지 선배가 말로 하지 않았던 결정을 대신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배, 한 가지 부탁할게요. 뭐든 다시 돌아가지 말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아내한테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면 내가 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끝내요.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슬펐다. 그는 그녀의 집을 나섰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택했던 사랑은 결국 그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못했다.